맡은 리서치팀 23기 신화진 한승우입니다. HC 현대중공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프로그램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산업 분석입니다. 먼저 한중일 경쟁 구도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며 조선업이 안보 산업으로 부상하는 와중에 중국은 공급망 리스크로 일본은 인력 부족과 도크파워로 인해 경쟁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대량 정시 고품질 납품 능력을 검증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에는 마스카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의 거시 환경입니다. 조선업은 현재 물동량 증가, 성가 상승, 강달러라는 상중호황 구간에 있습니다. 홍해 우회로 유효 선봉량이 실질적으로 감소했고 신조선간의 역사적 고점을 유지 중입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고착화되면서 선주들은 인도 시점 확보를 위해 고성가를 수용한 상황이며 수주는 달러로 받고 비용은 원화로 지불하기 때문에 달러는 이익 레버리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IMO 환경 규제는 선박 교체에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도입된 CIR 등급제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 선단의 44%가 하위 D 등급에 해당합니다. 3년 연속 D등급이나 E등급 한 번이면 강제 시장 계획 제출, 불이행 시 매매 또는 용선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이를 엔진 출력 제한으로 대응한 선주도 있으나 이는 단기 방편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환경 규제로 인해 조선업 메가사이클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조선업의 핵심 선종은 세 가지입니다. LNGC는 2034년까지 연평균 7.99% 성장을 전망하며 한국 주력인 멤버링형은 적재 효율에서 압도적입니다. VLAC는 초기 단계이지만 IEA 전망에 따라 해운업계 암모니아 연료 비중이 2050년 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의 핵심 선종입니다. VLGC의 연평균 성장률은 13.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북미발 LPG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VLGC의 수요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항로 우회와 호르무즈 봉쇄는 동해 물량 운송에 필요한 선박수와 초대형 선수를 끌어올리며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한층 더 연장시키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는 1973년 설립된 조선 기업으로 선박 설계부터 엔진 제작, 선체 블록 생산, 태양 구조물, 그리고 인도 MRO 서비스까지 조선 밸류체인 전 단계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신다면 이제 2026년 1분 기준 조선이 77%로 가장 크고 이제 엔진기계 14.9%, 태양 플랜트 7.7%입니다. 조선 부문은 현재 이제 누적 인도 실적에서 컨테이너선을 572척, LNG선 182척, VLCC 128척으로 이제 대형 상선 전 분야에서 최대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 독자 엔진 힘센, 이중 연료 추진 시스템, 그리고 배기가스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OCCS 기술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기반 덕분에 저속 엔진은 글로벌 점유율 31%로 1위, 중속 엔진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의 생산 능력은 도크의 크기와 수, 암벽 길이로 결정됩니다. 동사는 울산 본사에 10개의 대형 도크를 보유하고 있고 2025년 현대인포 흡사 합병으로 인해 생산 능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단위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단순 환산하면 동사가 경쟁사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규모를 보유 중입니다. 가동 가능 시간도 삼성중공업보다 13.6% 높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거점 구조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거진 한 곳에 집중된 반면 동사는 울산과 군산으로 나뉜 멀티아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리스크를 분산하고 선종별로 전문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실적을 보신다면 이제 25년 기준 17조 5,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성장했습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 이제 수주한 고성가 LNG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건조에 들어가면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사 분석입니다. 조선 3사를 비교하며 동사의 경쟁 우위를 4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엔진 수직 계열화입니다. 조선 3사 중 유일하게 자체 엔진 IP를 보유한 곳은 동사가 유일합니다. 경쟁사는 자체 엔진 제조 역량이 없기 때문에 바리지나나 독일 등의 라이선스 비용을 내고 외주에 의존하는 반면에
동사는 엔진을 작업하여 원가 위에 있습니다. 둘째,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특수선 및 상선에만 집중하는 하나오션, 해양 플랜트와 상선에만 편중된 삼성중공업과 달리 동사는 상선, 해양, 엔진, 특수선을 고루 갖춘 유일한 플레이어입니다. 2026년 1분기 상선의 영업이익률은 15.9%였고 특수선 수주 목표도 30억 달러로 최근 5년 평균의 3.7%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셋째, MRO 전략입니다. 하나오션은 적자를 감수하며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였지만 동사는 미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인 정비 일감만 선별수주하며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리한 해외 M&A 대신 동사는 울산 미포 거점의 도크 인프라와 자체 엔진 기계 영역을 결합한 통합 정비 모델을 추구하고 있어서 훨씬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재무 안정성입니다. 경쟁사 대비 이제 현금성 자산이 무려 1조 5천억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순차입금 비율은 현재 마이너스 37.9%로 이제 무차입 상태이고 3사 중 가장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을 토대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중 해양 패권 전쟁 경쟁은 동사의 특수선 사업에 역사적인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미 해군 전투함은 293척 수준에 정체된 반면 중국은 이미 400척을 넘어 2030년까지 435척 확대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자국 건조 역량 붕괴로 신조선 납기 지역과 정비 적체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국 우방국으로의 MRO 및 건조 외주화가 강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이 시장을 가장 선체적으로 장악할 예정입니다. 2024년 국내 최초로 MSRA를 체결한 데 이어 2025년 앨런 셰퍼드함, 12월 세사를 차례지함,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인 2026년 4월에는 4만 1000톤급 대형 화물 보급함이 리처드 E 버드함의 MRO 사업까지 연이어 수주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현대화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현재 누적 20척의 수출을 달성했고 페루시마 조선소와의 6,400억 원 규모 공동 건조 계약을 발판으로 중남미 잠수함 시장까지 진출한 상황입니다. 이제 둘째, 규제가 강제하고 있는 친환경 상선의 시장에서는 동사는 경쟁사가 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수익 구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상선 수주가 163척 중 LNG 운반선은 47척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회복기 초입의 저성가 물량은 이미 인도가 완료되었고 현재 잔고는 2023년에서 25년에 계약된 고성가 물량들로만 채워져 있어서 본격적인 OPM 상승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차이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내 조선 3사 중 유일한 자체 엔진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NG 성가에서 저속 이중연료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0%에서 15%에 달합니다. 엔진을 외부에서 조절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동사는 핵심 DF 엔진을 생산 및 합체하여 성가 절감과 엔진 수익 두축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셋째, 동사는 기술적 혜자를 바탕으로 비조선 영역에서 특수선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항로가 가시화되면서 쇠빙선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동사는 국내 최초로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전통적인 유럽 강국들을 제치고 스웨덴으로부터 약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쇠빙 전용선을 수주하였습니다. 이러한 레퍼런스는 앞으로 북극 항로가 가시화됨에 따라 동사에게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의 엔진 사업부는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원전이나 배전망 연결을 최소 5년에서 10년이나 소요되는 상황에서 동사는 빠른 앞길을 내세워 2026년 4월 미국 아페리온 에너지 그룹과 20메가와트급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힘세 엔진의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열티가 없는 고마진 구조인데다 향후 계열사인 HT 현대 마린 솔루션을 통해 소모품 교체 및 고마진 애프터마켓 매출로도 이어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사업 부분의 경우 조선 엔진기계, 해양 플랜트, 기타 4가지로 나뉩니다. 조선 엔진기계, 해양 플랜트를 집중적으로 추정을 진행했으며 이제 기타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3%로 이제 매우 작으며 합리적 추정 근거에 도출이 불가하여 인플레이션 성장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조선은 전형적인 수주 산업으로서
선박은 수주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 사이에 통상 2에서 3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며 이 기간 동안 매출은 진행 기준에 따라 분량 인식됩니다. 따라서 동사의 매출을 추정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5년 사업보고서상 공시된 86개의 계약을 표본으로 기간 진행률 및 매출 진행률을 계산하였습니다. 이후 매출 인식률에 중앙값을 활용하여 각 계약건별 기간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기간 진행률 80에서 100% 구간의 경우에는 이제 매출 인식률의 중앙값이 101.2%로 나오는데 이는 변경 공시에 의해 계약 금액이 변동된 특수한 경우이므로 본 추정에서는 보수적으로 100%로 값을 추정하였습니다. 세부 추정은 어펜딕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진의 경우에는 공장 가동 시간 기준 평균 가동률이 80%가 넘으면 풀캐파로 인식이 되는데 동사의 경우 현재 엔진 평균 가동률이 HD 현대중공업 107%, HD 현대엔진이 102%인 점을 인식하여 Q값을 고정으로 두고 P값의 변화율에 따라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조선엔진의 경우 조선 선가에 10% 연동이 되어 가격이 결정되므로 신규 수주 선박률의 가중평균 선가 변동률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형 엔진의 경우 동사가 2026년 4월 계약 금액인 6천억 원의 연 환산 엔진 부문 매출 비중이 3.67%로 설정하였습니다. 바르질라가 2025년 7월부터 26년 4월까지 총 4건의 데이터 센터형 엔진 수주가 있던 레퍼런스를 참고하여 동사 또한 28년까지 8건의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였고 그 비중만큼의 데이터 센터 발전기 시장 CAGR 9.2%를 전망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현재 동사의 해양 플랜트 건조 프로젝트는 FPU 1기, 해양 플랫폼 3부 구조물 1기로 총 2건이며 각각 27년 4월, 28년 4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본 리서치팀은 각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률을 토대로 남은 진행률을 구하였고 이를 계약금에 곱해 앞으로 받게 될 남은 대금을 산정하였습니다. 해양 플랜트의 매출 인식은 조선 부분과 마찬가지로 공정 진행률로 인식되기에 남은 대금을 남은 계약 기간의 개월수에 나눠 배분하였습니다. 매출원가와 판가비는 비용 성격에 따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금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고자산 매입액과 인건비 그리고 유무형 그리고 사용권 자산 감각상각비는 특수 상황에 맞게 별도로 추정하였습니다. 고정비는 플랫 에버리지 방식 적용하였으며 기타 비용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증가율을 적용시켜 추정하였습니다. 재고자산 매입액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조정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조선용 후파는 전체 매출에서 56%에서 65%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용입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재고자산 매입액 대비 매출 비중이 68.7%에서 56%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기에 이는 고조선 수주분이 고선가 수주분이 매출로 인식되면서 매출 단위당 자재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26년 재고자산 매입액은 보수적으로 전년 재고자산 매입액 대비 매출 비중인 56%를 사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인건비는 HD 현대미포와의 합병을 통해 조선산업 내 최대 규모의 노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임금 협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5년 동사의 노조는 이미 한 차례 임금 협상을 성공시키며 전년 대비 17%를 인상시켰고 이에 따라 올해는 이미 큰 폭의 인상을 타결한 점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전년 대비 10% 인상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율에 연동되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26년 공시된 동사 예상 추정 초액이 4,803억 원이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생산 설비 투자 및 노후 교체를 위해 비용을 치를 계획이므로 기계장치의 평균 대용 연수인 10년으로 추정하여 감가상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과계대상될 점을 우려하여 플랫하게 추정하였습니다. 영업의 손익은 미래 추정이 불가능한 항목이기에 일정한 흐름을 보이는 항목들을 3개년 이동 변경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외의 경우는 전년도 값을 플랫하였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과거 유효 법인세율의 등락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표준 법인세율 24%를 사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밸류에이션 기법으로는 픽 백로그를 메인으로 추정하였으며 PER 기법으로 교차 검증까지 해주었습니다. 픽 백로그를 선정한 이유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조선업이 전형적인 수주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선박은 수주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 사이에 통상 2-3년의 시차가 존재하며 이 기간 동안 매출은 진행 기준에 따라 분할 인식됩니다. 이러한 회계 구조로 인해 현재 손익계산서는 과거에 체결된 수주의 결과물이며 미래 수익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여도 수주가 감소하면 주가도 선반영하여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리서치팀은 수주에 따른 목표 주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주당 기말 수주장 부분의 주가를 뜻하는 빅뱅로그 방식으로 목표 주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빅뱅로그의 적정 멀티플은 수주 잔고가 실현 가능한 이익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직전 슈퍼사이클인 2007년에서 2011년 동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2.1%, 분기 최고치는 16.6%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시장이 부여한 빅뱅로그의 멀티플은 약 1.0배 수준이었던 반면 26년 동사의 추정 영업이익률은 32.7%, 과거 32.7%로 과거 슈퍼사이클 평균의 2.7배 수준입니다. 따라서 수주 잔고가 창출한 이익 규모가 과거 2007년 슈퍼사이클 빅뱅로그 1.04 대비 구조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사이클의 지속성 또한 확보된 점을 고려하여 타겟 빅뱅로그를 1.3배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6년 포워드 백로그의 경우 조선업이 구조적으로 슈퍼사이클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2.5년치의 수주 잔고가 유지될 것을 가정하여 27년 기준 매출액분의 현재 수주 잔고 비중을 2.5년 리드타임에 맞춰 포워드 백로그를 산정했습니다. 리드타임의 경우 HD 현대중공업이 대형선 위주의 수주 가출을 이루어 리드타임을 3년으로 이제 추정한 것이 합당하지만 25년 12월 현대비포와의 합병을 통해서 2.5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타겟 PER은 국내 조선 3사인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의 2007년도 평균 PE에 평균 10%를 할증한 25.4배를 적용했습니다. 피어 그룹으로 국내 조선 3사를 선택한 이유는 기술적 진입 장벽의 동질성, 인도 스케줄 및 실적 턴어라운드의 시기 일치, 중국산 후판 가격의 동조와 동일한 환율 리스크를 지니고 있기에 피어 그룹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평균 PE에 평균 10%를 할증한 이유는 26년 4월 기준 신조선가 지수가 183포인트로 2007년 당시 191포인트의 근사치에 수렴하며 두 시기 모두 공급자 우위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동사는 현재 최빙선과 AI 데이터 센터형 엔진 수주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이 해본 함정 파이프라인이라는 확실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7년 추정 EPS에 PER 25.4배를 적용한 목표 주가는 75만 9,058원으로 빅뱅로그의 목표 주가 79만 6,476원과 수렴하며 최종적으로 빅뱅로그 기법 기준 67만 3천원 대비 상승률 약 18.19%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